불린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연산을 한다는 겁니다. 연산. 실린더도 만들고요. 이렇게 이 두 개 전부 선택해서 에디트 폴리로 바꿔줍니다. 컨트롤 A. 여기다 이제 구멍을 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예전에 여러분들 배우신 거요. 이렇게 해서 구멍을 내려면 전통적으로 인섹트를 파고 들어가서요. 이렇게 해서 이걸 레귤러라이즈 이용해서 원을 만들고요. 브릿지로 연결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원이 아니죠.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세그먼트가 더 있어야 되죠. 예. 원이 되려면 세그먼트가 커넥트 하고요. 아니면 스위프트 루프, 스위프트 루프. 그죠? 그래 놓고 이 안쪽에 폴리곤 선택해서 다시 레귤러라이즈 하면 원이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로 줄여가지고. 예.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선택해서요. 인섹트 해주고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콜랩스에서 합치고요. 이 안에 있는 얘네들을 선택해서요. 메시 스무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메시 스무드는 터보 스무스하고 비슷한데 지금 얘는 전체를 나눠버리죠. 근데 메시 스무드는 이렇게 버텍스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걸 적용하면요. 이 선택된 서브 오브젝트만 이렇게 면을 나눠주는 이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 됐으면 오케이 하고요. 얘 버텍스만 지금 쪼개진 거예요. 컨트롤 Z 해볼까요? 지금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메시 스무스를 적용하면 세팅 창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 번 적용, 두 번 적용 여러 번 할 수도 있고요. 한 번만 하죠. 뭐.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면은 저 두 개가 선택이 되죠. 예. 레귤러라이즈를 합니다. 레귤러라이즈 됐죠. 이 상태에서 브릿지로 연결. 예. 그래갖고 여기가 요렇게 또 구멍 뚫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근데 매번 모델링을 이렇게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조금 신속하게 해야 될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불린이 되게 요긴합니다. 불린이라 하면 연산을 하는 거예요. 연산. 사칙 연산한다 그러죠.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전부 선택해서 리셋 한번 해주고요. 일단 얘를 선택하고요. 불린이 어딨냐? 크리에이티브 있죠. 크리에이티브 탭에서 컴파운드 오브젝트라는 걸 선택하시면요. 여기 보면 프로블린하고 불린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조금 틀립니다. 프로블린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요. 불린은 최근에 그 전에 있던 불린이 후져갖고 이게 들어왔는데, 또 웃긴 게 그 전에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 이걸 많이 썼거든요. 일반 유저들도. 근데 이게 보강이 돼갖고 또 얘가 조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조금 거의 비슷해요. 둘 중에 하나만 아시면 되는데, 제가 두 개를 다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난 이게 더 편한 것 같다 하시면은 그걸 쓰시면 되고요. 일단 이게 체크하고요. 그러면은 얘를 선택된 상태에서 불린 체크하면 박스 10번이죠. 얘가 박스 10번입니다. 10번이 이제 딱 들어옵니다. 이 add 오퍼랜드라는 이 안에 들어옵니다. 이 오퍼랜드가 무슨 뜻이냐면 1 더하기 1은 2. 그럼 요 자체가 불린입니다. 불린. 얘가 불린이고요. 얘네들이 오퍼랜드예요. 얘네들이 오퍼랜드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연산자, 얘는 연산자고요. 얘는 연산입니다. 그러니까 연산을 당하는 애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하나만 갖고는 뭐 연산이 안 되죠. 여기다 뭘 더하고 빼고 하려면은 뭐가 또 이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연산할 애들이. 예, 그것도 선택을 합니다. 애드 해서요. 얘 찍고. 그 다음에 또 애드해서 얘를 또 찍습니다. 두 개를 찍었죠. 또 한번 얘도 한번 찍어봅니다. 이렇게. 다 됐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신 다음에 이번에는 모디파이 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스택 창에 불린이라고 이렇게 딱 뜹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는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더하고 빼고 하려면 얘네들은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이 안에 집어넣고 뚫고 하려면은 이 상태에서 아무리 움직여봐야 움직여지지 않고요. 요 하나 내려가지고 오퍼랜드를 일단 체크를 해요. 그리고 요 밑에 창에서 내가 움직일 애들을 선택을 합니다. 얘를 선택하고요. 그럼 얘가 딱 기지모가 일로 가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갑니다. 얘 선택을 해보고요. 얘를 이렇게 밀어봅니다. 이렇게 쫙 밀어봐요. 그러면 가다가 여기 딱 붙죠. 근데 이거는 이 오브젝트 두 개가 이렇게 겹치는 게 아니고요.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지는 거. 자 보세요. 지금 유니온이죠. 예를 들어서 이걸 서브스트랙션으로 바꾸잖아요. 그럼 이렇게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파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서리에 이런 형태의 모델링을 한다든지 할 때는 상당히 요긴합니다. 이게
그리고 얘도 있죠. 그럼 얘도 한번 선택을 해서요. 얘는 이번에 눕혀가지고 트랜스폼 툴박스로 여기서는 작동을 안 하네요. 이렇게 강제로 눕혀준 다음에 눕혀줍니다. 그리고 얘도 예를 들어 서브트랙션 하면요, 지금 안 보이죠? 오픈엔드가 안 보이죠? 서브트랙션 하면 안 보입니다. 유니언 할 때는 보이는데 이때는 안 보입니다. 왜냐면 밑에 디스플레이 탭에 보시면 결과를 보여줘라고 체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연산이 된 결과를 보여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를 뺐으면 얘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냥 겹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요걸 체크하면은 이 오픈핸들 연산자를 보여줍니다. 즉 실린더 003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요걸 체크하고 이렇게 옮겨 다니시면은 수월하게 작업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 좀 크게 해야 되겠다면 스케일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키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빼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다, 나는 합쳐야 된다 그럴 때 유니언으로 하면 이렇게 싹 바뀝니다. 일단 빼보자 뭐. 일단 빼보는 게 작업이 많으니까 이쪽에다가 이렇게 한번 더 키워볼까요? 스케일로 더 키워보자 뭐. 이만하게. 이렇게 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박스에도 마찬가지죠. 얘는 이제 인터섹션을 한번 해봅니다. 인터섹션은 뭐냐면 교집합이죠. 교집합. 교집합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얘하고 얘하고 교집합은 얘고, 얘하고 얘하고 교집합은 얘입니다. 그리고 이걸 스케일로 더 키우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산해 가듯이 더하고 빼고 하듯이 모델링을 한다. 그래서 이게 불린입니다. 이게 불린이고요. 유니언하면 합쳐지죠. 당연하겠지만 스케일로 줄이면 또 이런 모델링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좀 이런 모델링이 복잡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시 잘못했다. 여기 내가 봤을 때 이건 중앙에 와야 되겠다 싶으면 좀 옮겨놓고 스케일로 뭐 조금 당긴다든지 줄인다든지 아니면 전체로 더 파서 뒤에 완전히 이렇게 날린다든지 다시 박스 10번 처음에 선택된 애가 얘죠. 얘를 스케일로 이렇게 줄인다든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는 좀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됐으면 빠져나가고요. 밑에 여기 리테인 난 플래너 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쟤는 예를 들어서 사면구를 만들고요. 박스 하나 만들고 에디터 폴리로 바꾸고요. F4번 계속 누릅니다. 이게 지오폴리 만드는 거죠. 그다음 터보 스무스 주고 2개 주고 스피어리파이 했습니다. 스케일로 조금 키우겠습니다. 일단은 센터로 가고요. 다시 선택해서 오픈핸들 얘도 또 한번 추가를 해봅니다. 그럼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막 엣지가 거지죠. 사각형이 돼야 되는데 삼각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평면이 아닌 구간은 평면이 아닌 구간에 면을 유지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면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엣지를 더 추가시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걸 체크를 하면 저게 엣지가 더 추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평면인 구간에는 이게 소용이 없어요. 이게 있으나 마나요. 근데 이렇게 곡면인 구간에서는 이걸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쫙 엣지가 하나씩 더 추가되면서 삼각형 형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난 그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얘가 박스 10번인가요? 얘죠, 얘. 오픈핸드가 얘인가요? 맨 마지막에 더한 놈이 처음 애가 얘고요. 얘가 두 번째 얘네요, 얘. 그죠? 얘입니다. 다시 얘를 선택하고요. 이렇게 갑니다. 그럼 얘 이렇게 가죠. 당연히 이렇게 가겠죠. 이거를 뭐 앞으로 해볼까요? 이 앞쪽으로 빼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이렇게 좀 밑에가 파진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 이걸 그냥 생짜배기로 만들려면은 지금 서브트랙션이 얘죠. 얘를 밑에 내려온다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지금 얘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은 제대로 저게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여기 있으면 얘 박스 10번에서 얘를 뺀 상태가 되는데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렇게 순서대로 순서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얘가 얘죠. 얘 오픈핸드가 얘입니다. 그죠? 박스 11번이 여기 보면은 합치라고 돼 있죠. 얘 아이콘입니다. 요거는 합친 거고 요거는 뺀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뺀 거. 박스 10번에서 실린더 2개를 뺀 상태에서 얘를 더해준 상태에서 다시 얘를 빼줘야지 순서대로 계산이 맞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여기 들어가 있으면은 예, 아무 영향이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얘에서 얘를 뺀 다음에 그럼 아무것도 안 빠졌죠. 빠져봐야 요만큼만 빠진 거죠. 그 상태에서 뭐 이렇게 연산을 해버리니까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게 되는 거니까 결과가 다르게 나오죠. 이해가 되시죠 이거? 다 됐습니다. 이렇게 다 됐으면 분리 모델링에서 조심하셔야 될 게 다시 빠져나오고요. 선택하고요. 여기다가 에디트 폴리를 얹습니다. 이렇게 에디트 폴리를 얹고요. 그 다음에 버텍스를 딱 찍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그 저번 시간까지 열심히 떠들었던 면구성의 개념에 대해서 얘네들은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엣지를 완벽하게 꾸며갖고 들어가면 괜찮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리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죠? 2번을 눌러갖고요. 이런 건 필요 없죠. 이런 건 지웁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지우고요. 컨트롤 백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도 더블 클릭하고요. 컨트롤 2번 누르면, 컨트롤 3번 누르면 링으로 싹 돌아갑니다. 근데 위에까지 선택이 됐으니까 얘 선택 해제, 선택 해제하고요. 컨트롤 백스페이스 안에 지우고요. 형태를 구성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지워줘야 돼요. 그렇죠? 이 상태로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다 연결해줘야 돼요. 이제 분리는 어떻게 쓰는지 알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 안 드린 것 중에 여기 보면 여기 뭐 다른 거는 요쪽 거는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합치고 어태치 붙이고 뭐 이런 하는 기능들인데 주로 요 세 개입니다. 제가 써보면 그 세 개고 요거는 이제 매터리얼 재질이 할당됐을 경우는 재질을 어떻게 할 거냐? 뭐 합쳐진 재질을 이놈 재질에다 이놈을 갖다 적용할 거냐, 뭐 원래 있는 재질 유지할 거냐 그런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게 아까 저기 설명드린 요기하고 요 기능, 그 다음에 요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요거 순서를 지키시라는 거, 결과물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오픈 불린 익스플로러를 체크하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도 얘도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가 있고요.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안 되나요? 여기서는 순서가 안 바뀌지나 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저기서 돼야 되는데 안 되네요. 여기 서브트랙션 있죠? 요게 이제 많을 경우, 무지하게 많을 경우는 이렇게 창 하나에다 놓고 이렇게 크게 여기서 보면서 이제 선택해서 여기서 바로바로 바꾸는 그런 또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굳이 여기까지는 안 들어가셔도 될 거예요. 아마 이 정도 선에서 쓰셔도 충분합니다. 분리는 여기까지는 쉬워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 이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이 다음부터가. 여기서부터 이제 면을 잘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나 같으면은, 이거다가 어떻게 연결해갖고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끝이다라고 할 경우는요, 그냥 하나 모디파이어를 얹어주면 됩니다. 뭐요? 턴트폴리라는 거 얹어주면 됩니다. 여기 보면, 턴트폴리라는 모디파이어가 있습니다. 턴트폴리 있죠? 턴트폴리. 턴트폴리라는 모디파이어가 있는데 얘는 되게 편리한 기능입니다. 왜 턴트폴리냐? 제가 명구성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좋다 그랬죠. 그러니까 딱 모디파이어 이름 보세요. 폴리곤으로 바꿔준다. 즉 이렇게 돼 있는 거는 폴리곤이 아니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폴리곤 바꿔주면 어떻게? 자, 이게 저 보세요. Keep 폴리곤 컨벡스 무슨 뜻이죠? 컨벡스 형태를 유지해라라는 뜻이죠. 그죠? 체크합니다. 그러면 이 밑에가 뭐가 이렇게 쫙 들어와요. 이렇게.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밑에 또 보면 대신에 폴리곤 사이즈를 얼마를 유지할 거냐? 이건 사각형 유지하라는 거고요. 이건 삼각 이렇게 내리면 삼각형이 됩니다. 전부 다. 이건 사각형이 되고요. 요 정도만 해줘도 크게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냐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하는 와이어 형태는 아니지만 이 상태에서 스택을 하나로 합치거나 에드폴리에서 외부로 나갔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이 상태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생깁니다. 분리는요. 분리. 근데 이제 분리이 또 하나 있다 그랬죠. 그건 요거 갖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요. 그리고 분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태치로 따로 엘리먼트가 붙어 있잖아요. 이럴 때는 다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거 다 지워주고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분리를 해야 된다. 배 가운데다가 구멍 뚫고 싶다. 그럴 때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실린더 올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갑니다. 이제 갖다 놔요. 이렇게 갖다 놔도 되고 아까처럼 해도 돼요.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 보면 컴파운드예요. 프로블린 있습니다. 프로블린 있죠. 프로블린 하면 아까 요거 봤던 창 이게 하나 보이죠? 이게 보입니다. 근데 조금 덜 직관적으로 돼 있죠. 아까는 그건 아이콘으로 돼갖고 좀 이쁜데
얘는 좀 그렇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있죠. 먼저 얘를 선택하고요. 스타트 피킹을 찍습니다. 스타트 피킹을 찍고 서브트랙션 있죠. 얘도 똑같습니다. 서브트랙션, 인터섹션 똑같고요. 머지, 어태치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근데 한 두 가지 정도가 달라요. 얘는 선택합니다. 그럼 사라지죠. 사라진 게 아니라 그랬죠. 예. 밑에 일단 엣지를 지우지 마라 체크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밑에 오픈핸드 체크하시고 얘를 누르면 보입니다. 이걸 누르면 보여요. 그죠? 이렇게 놓다가 이렇게 되면 바뀌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걸 눌러야 이렇게 보여요. 그죠? 아셨죠? 네. 이리로 갑니다.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고요. 아니면 뭐 이런 데다가 이쪽으로 아니면 옆으로 눕혀서 군용을 뚫는다. 지금 잘 안 보이죠? 오픈핸드 체크하시고 어디 갔죠? 네, 여기 갔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옆에 이만한 군용을 난 뚫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갖다 놓죠. 그래 놓고 리절트를 보면 이렇게 군용이 나겠죠. 당연하게. 근데 나는 요 사이에 엣지를 좀 추가하고 싶고 상황 옆을 보면서 좀 같이 좀 작업을 하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여기 선택이 된 상태에서요. 여기 보면 서브 오브젝트 오퍼레이션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추출하라는 얘기예요. 얘를 어떤 상태로 추출하냐. 카피 인스턴트 옛날에 배우셨죠? 인스턴트 체크하시고 얘를 추출한다. 즉 실린더를 빼내라는 뜻이에요. 어떤 상태로? 카피가 아니라 인스턴트 상태로 체크합니다. 익스트랙트 셀렉트 딱 하면은 실린더가 탁 튀어나와요. 그래서 밖에 빠져나가고요. 얘 선택하면 얘가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상태에서 얘를 수정을 하잖아요. 얘 지금 에디터블 폴리곤 상태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엣지들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해서 컨트롤 백스페이스 지우면 자 보세요. 여기 수정된 거 보이시나요? 여기 엣지가 있었죠. 이렇게 이게 사라집니다. 이쪽 걸 지웠는데 여기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쪽 모델링을 수정을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렇게 줄이나든가 아니면 이렇게 단차를 주고 그러니까 조금 더 뭐랄까요? 뭐라 그래야 되죠? 조금 더 좀 활용도가 조금 더 이쪽에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간편하게 하게 뭐 굳이 이 정도까지는 안 하는데 그냥 옮겨볼까요? 옮겼을 때는 안 되는데 엘리먼트 상태로 옮기면 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아셨겠죠? 이런 식으로 뒤로 빼면 또 로컬런 빼볼까요? 페어런트로 빼야죠. 페어런트로 빼야 이런 모델링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려면 답이 없습니다. 저런 애들은 그죠? 엄청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모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아까랑은 틀리게 에디트 플리를 얹으면요. 이제 여기서 또 엣지 정리를 해주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두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거 콘케이브 타입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서 버텍스 선택해 보면 아까랑은 틀리게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엣지들이 많이 추가가 돼요. 이런 놈들. 이런 놈들이요. 이런 놈들. 얘네들. 전혀 필요 없는데 그냥 쭉 엣지 가는데 혼자 떠 있는 애들 있어요. 이렇게. 얘네들은 싹을 다 찾아서 지워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지워야 되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셀렉션 있죠. 여기서 2엣지 버튼 선택하고 이걸 누르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애들만 다 선택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백스페이스 누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모델링의 제너레이트 토폴러지의 스크랩 버트라는 명령을 누르면 똑같이 됩니다. 얘는 컨트롤 Z가 안 됩니다. 한번 실행하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한번 손봐야 될 게 더 엣지를 완벽하게 구성하려면 이런 구간 있죠. 이런 구간 이렇게 떨어뜨릴 필요가 없죠.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여기는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데는 일단 이렇게 구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접한 데는 어느 한 군데다가 갖다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시프트해서 옵티마이저 이렇게 붙여주시던가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붙여주시던가 뒤에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여기도 뭐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래서 옵티마이저가 이럴 때 아주 발군의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이거를 그냥 타겟 일들 하려면은 시간 무지하게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드래그만 하면 끝나니까 이렇게 리본 메뉴는 잘 안 될 때는 뷰포트를 돌려가면서 하면 잘 먹습니다. 제가 그랬죠. 뒷면에서 작동 안 한다고. 엣지 정리가 어차 끝났죠.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닥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럼 어쩌다 다 끝났죠. 예,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똑같이 턴트 폴리 요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와이어가 구성이 되죠. 예, 그럼 이렇게 되면 불린이 완벽하게 모델링이 된 겁니다. 혹시 지브러시 써보신 분 계실런가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도 그 라이브 블리딩가 뭐 이런 거 있죠.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와이어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똑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이. 예, 3D 프로그램은 그래서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서 이걸 최종 결과물로 쓰면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서 또 이제 섭디가 들어간다. 그러면 또 이쪽에 와이어를 조금 아까처럼 그렇게 챔퍼 이용해서 다 덧대주거나 사면을 구성해주거나 뭐 이런 또 복잡한 작업들이 또 들어갑니다. 그거는 나중에 후반 강좌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요 정도만 쓰셔도 두 개는 문제가 없습니다. 프로블링 같은 경우는 적용하면 반드시 투 엣지 버텍스들을 찾아서 다 지워야 됩니다. 반드시 지워야 됩니다. 냅두면 안 돼요. 그래야 다른 작업들이 유기체로 되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를 이용해서 연결시켜주고 가까운 데를 정리해주고요. 마지막에 턴트 폴리 한번 얹어서 최종적으로 와이어 이상이 없게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여기가 매트 플레이어 여기 5각이 맞네요. 여기가 지금 5면이죠. 5면이다 보니까 3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번 여기 사각을 해주고 얘가 예를 들어서 5각까지는 괜찮다 하면 이거 하나 올려주면요. 5각까지는 괜찮다. 이런 데는 봐줘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5각형까지는 괜찮아. 봐줘라. 그런 얘기예요. 조금 길게 여기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옵티마이저로. 이렇게만 정리해줘도요. 분리를 쓰고 요 정도까지만 정리해줘도 사실상 이게 거의 이 정도만 해줘도 나무랄 데가 없는 모델링입니다. 여기 뭐 사각형 이렇게 하셔도 되고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오각형을 해줘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는 일단은 컨벡스 타입을 유지해라라는 옵션이 체크되어 있으면 폴리곤 면 구성상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그런 면들은 지가 찾아서 다 폴리곤에서 유지해야 할 엣지 상태를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이 있는 겁니다. 요거 저 설명 안 드린 것 같아서 요런 거 할 때 그래서 아까 구멍 뚫고 할 때 요 불린을 이용하면 조금 쉽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불린 쓰실 때 또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게 오픈핸드 있죠.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경계부에 이렇게 딱 예를 들어서 나름 정밀하게 한다고 이렇게 경계부에 딱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를 설명하면 좀 애매하죠. 박스로 한번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박스 선택하고요. 나름 저한테 배우셨다고 올립니다. 이거 스케일로 해갖고 여기다 탁 맞춥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딱 한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여기 딱 맞췄어요. 나는 이렇게 균형을 이렇게 뚫어야 된다. 컨트롤 A 바꾸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케일로 줄였습니다. 스케일로 줄여가지고 한치 없이 정확하게 딱 이렇게 맞췄다.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지금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연산할 때 여기 부분은 좀 헷갈려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얘하고 붙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더 해야 되나? 빼야 되나? 막 이런 거는 차라리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십시오. 이렇게 빼잖아요. 빼면 얘에서 얘를 빼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다 있는 부분들이 약간 애매해져요. 그럴 때 이럴 때는 아예 그냥 아싸리 조금 내리시던가 아니면 살짝 들어주세요. 들어가지고 정리를 하시던가 나중에 요 부분이 조금 에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다 지우고 다시 작업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사용해 가시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요 정도만 아시면 사용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